전기차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 따라 2차 전지가 대표적으로 구조적인 성장을 이뤄내며 주가가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 따라 배터리만 수혜를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배터리와 함께 구조적인 성장을 기대하는 주식 중에서도 굉장히 싼 주식은 뭐가 있는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네, 행복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 파트너 수빈쌤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2차 전지가 진짜 쉬어갈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고, 반대로 2차 전지는 나는 없어요, 너무 속상해요 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또 같이 공부했었던 새로운 신규 상장주들 위주로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 이 영상을 다시금 준비를 했는데, 바로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가장 수혜를 받으면서 구조적인 성장을 이뤄내고 있는 2차 전지 배터리. 하지만 전기차로 전환되는 시기에서 배터리만 수혜를 받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타고 있는 이 자동차는 기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전동화로 전환되는 흐름이 자동차의 100여 년 역사를 한순간에 바꿔놓은 구조적인 변화이자 큰 기술적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이 변화 안에서는 분명 2차 전지 배터리 외에도 다른 투자 기회도 여럿 있다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 즉 자동차의 전장화에 따른 전장 부품들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본격적인 시청 앞서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이랑 작년 말부터 2023년은 전장산업이 필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대인 것 같다라는 주제로서 계속해서 전장과 관련된 공부를 하고 각 섹터군에 따른 대장주를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몇몇 종목군들은 강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대장주를 찾기 위한 힌트 정도는 오늘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자동차 산업의 가장 큰 기술적 패러다임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무래도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 동력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바로 자율주행 기술이 도입되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기존의 자동차는 휘발유와 디젤, 엔진으로 인해서 운동에너지를 만들어내서 자동차가 움직이게 됐었던 기계 동력 제품이었는데, 이게 점점 전기 동력으로 자율주행화가 되면서 점차 기존에 들어갔던 내연기관 관련된 부품들은 많이 없어지게 되고, 새롭게 전기 동력을 활용한 전장 부품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장은 전기 전자적 제어를 담당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의미를 하는데요. 대표적인 하드웨어로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2차 전지 배터리, 그 다음에 전기 모터, 파워트레인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소프트웨어로는 자율주행을 돕는 기술이자 운전의 편리함을 창출해내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대표적으로는 텔레매틱스, 그 다음에 ADAS라고 해서 자율주행을 돕는 카메라 센서, 그 다음에 V2X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 자동차 산업은 아무래도 기계 제품으로 인식이 됐고, 그에 따라 성장 산업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갇혀져 있는 산업, 즉 성장주가 아닌 가치주로 우리가 판단하면서 지켜보고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밸류를 높게 평가를 받기가 어려웠었는데, 앞으로는 전기 동력과 자율주행 차라는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점차 자동차 시장 자체가 여러모로 성장 산업으로 가치가 확장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실제로 많은 전장 관련 업체들이 전기차 시장의 고성장에 따른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이 전장 부품 산업이 올해부터 스마트폰 부품 시장의 규모를 넘어선다라는 관점입니다. 사실 기존의 자동차 전장 산업의 시장 규모와 스마트폰 시장의 규모를 비교를 했을 때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전장 산업은 스마트폰 부품 시장 대비 약 70% 정도 수준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점점 전기차 시장이 급격히 성장을 함에 따라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센서, 디스플레이, 전기 모터, MLCC, 카메라 등등 고가의 전장 부품들이 더 많이 탑재가 되면서
올해부터는 이 전장 산업의 규모가 스마트폰 부품 시장의 규모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잡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한 포인트냐면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전장 부품 관련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기존에 가장 큰 먹거리였던 게 바로 이 스마트폰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스마트폰 시장이 점차 성장률이 꺾이면서 쇠퇴 국면으로 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즉, 더 이상 성장에 대한 동력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었던 시장이었거든요. 왜냐? 이미 주요 시장인 북미, 유럽, 중국과 같은 주요 선진국들이 작년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스마트폰 침투율이 이미 90%를 넘어섰었거든요. 즉, 선진국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스마트폰을 이제 더 이상 안 쓰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업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 신규 수요를 찾기가 어려웠었고, 결국 이들이 돈을 버는 구조는 교체 수요인데, 문제는 스마트폰 성능이 계속 좋아짐에 따라서 안 그래도 교체 주기가 길어지고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지금은 사실 스마트폰을 굳이 바꿔야 되나? 라고 싶은 상황이거든요. 왜냐? 내가 지금 쓰고 있던 스마트폰보다 새롭게 출시되는 신제품이 훨씬 더 성능이 좋고 뭔가 새로운 게 있어야 그 제품을 구매를 할 텐데, 갤럭시 20, 21, 22 뭔가 새로운 모델이 나오긴 하는데 뭐야? 기존에 쓰던 거랑 별반 다를 게 없네? 큰 차이가 없네? 하니까 굳이 바꿀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IT 부품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했던 이 스마트폰 시장이 점점 죽어가다 보니까 이 관련 종목군들의 실적 역시 계속 바닥을 찍게 되고 주가도 계속 바닥에 머물러 있는 형태의 종목군들이 많았었죠. 그래서 IT 부품 관련 기업들이 어떻게 해서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개발하고 투자를 많이 펼치고 있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이 전장 산업이었던 거죠. 앞으로는 이 IT 부품 입장에서 봤을 때 스마트폰 시장이 아닌 이 전장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얼마나 많이 키워가느냐, 이 부분이 바로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올해부터는 특히나 이 전장 부품 관련주들을 더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도 가장 1등격 종목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겠죠. 즉, 전기차 내에 필요한 부품 중에 어떤 부품이 가장 큰 원가 비중을 차지하느냐, 이러한 질문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면 그에 대한 답변은 바로 파워트레인입니다. 파워트레인은 배터리와 관련된 부품들과 구동계와 관련된 부품으로 구분이 돼요. 근데 이미 배터리와 관련된 부품들은 워낙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아무래도 이 구동계, 전기 모터라든지 인버터를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을 주목해보고 있는데요. 이 시장에 점유율 10%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글로벌 탑티어 업체로는 대표적으로 덴소 머시,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대모비스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국내 업체로는 대표적으로 LG마그나, LG노텍, S&T모티브, 만도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국내 업체들은 대부분 현대 기아차 쪽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LG마그나와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국내를 포함해서 북미, 유럽 쪽, 즉 해외 기업들을 중심으로 고객들을 확보해서 돈을 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는 아무래도 이 둘이 수출에 대한 모멘텀과 함께 매출의 성장성을 크게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특히 LG전자를 한번 좀 더 여러분들께서도 공부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게, LG전자의 전장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IVI, 즉 텔레매틱스 사업이고, 둘째는 LG마그나, 즉 구동모터와 인버터, 세 번째는 램프 사업인데, 지금까지는 이 세 개 중에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했던 게 첫 번째 텔레매틱스 사업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 LG 마그나 구동모터 인버터 사업입니다. 심지어는 이 LG 마그나 같은 경우에 개발 모델의 양산 전환 본격화로 인해 올해부터 흑자 전환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LG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큰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 LG 마그나가 본격적으로 이익이 찍혀가는 구간이 올해가 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좀 더 LG전자의 전장 사업부가 확실하게 성장의 모멘텀을 띠면서 주가의 상승세를 이끌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걸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기차 내 핵심 부품 중에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크게 배터리, 그 다음에 이 파워트레인,
부분을 여러분들께서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보시면 그 안에서 새로운 투자 기회를 노려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은 여기 정리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스스로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고, 그 다음 이 소프트웨어 쪽을 보자면 소프트웨어는 점점 자율주행 시장이 커져감에 따라서 더 큰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새로운 영역이라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자율주행은 여러분들께서 너무 먼 미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미 전기차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차에 기본적인 옵션 사항 또는 추가 옵션으로 반자율화부터 구조적인 성장을 이미 이뤄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도 충분히 장기적으로 계속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 시장은 크게 한 3, 4개 정도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율주행에 가장 핵심적으로 필요한 눈의 역할을 하는 카메라, 센서, 이 분야이죠.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이 카메라 센서 영역이 가장 고성장을 앞으로도 기대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이 카메라 센서 부분은 기존 매출처가 아무래도 이 스마트폰 시장이 큰 시장이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폰 시장이 좋지가 않아 실적도 악화됐고 주가 역시도 많이 못 올라간 경향이 있었는데, 점점 이 전장 시장이 커져감에 따라 매출 비중도 전장 매출이 스마트폰 시장의 매출을 얘가 뛰어넘게 되는 순간부터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어서 주가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잡아볼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세코닉스라는 기업이 최근에 그런 흐름을 마침 보여주고 있는 듯 합니다. 왜냐? 얘는 다른 카메라 센서 기업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전장향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즉, 다른 애들은 아직까지 스마트폰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전장의 매출이 아무리 좋더라도 더 큰 매출 비중이 이거를 누르고 있는 거죠. 근데 세코닉스는 이 누르는 매출 비중이 많이 작다 보니까 새로운 성장 동력의 매출, 즉 전장향 매출을 바탕으로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세코닉스 외에도 카메라 센서 부분에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한 모멘텀을 띈 기업들이 많죠. 대표적으로는 테슬라의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고 있는 LG노텍과 삼성전기가 있고요. 현대기아차를 주요 고객으로 하고 있는 MC넥스도 있죠. 그 다음으로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디스플레이는 대면적화, 이게 주도적으로 성장하게 되면서 OLED 시장이 점진적으로 커져갈 수 있는 전망이 잡혀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중요한 게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죠. 아무래도 전장 부품들을 원활하게 작동을 시키려면 이 차량용 반도체가 또 필수적인 요소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외에는 텔레매틱스 관련된 부품들도 필요한데요. 자, 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관련 주들 역시 표로 정리해 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스스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이 중에서 누가 과연 대장이 될까? 1등주는 무엇인가를 곰곰하게 따져보면서 주가가 현재는 저평가 국면에 처해져 있을 때 장기적인 방향성을 보시면서 투자 기회를 얻어보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점차 장기적으로는 소프트웨어 쪽에서 새로운 기회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한번 인사이트로 생각을 해보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자체적인 사고와 판단에 따른 여러분들만의 투자 기준을 바탕으로 다들 좋은 결과 얻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고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각 분야에 대한 1등주들을 제가 멤버십 방송에서는 따로 대장주를 공부해보는 차원에서 한번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혹시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 중에 해당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또 멤버십 영상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고정 댓글에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 지금 부자행복이 등급을 기존 유튜브에서 새로운 플랫폼으로 이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금요일 즉 7월 7일까지 기존 멤버십 회원분들 대상으로 이사 기간 내에 가입 혜택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아직 우리 부자행복이 분들 중에 이사를 완료하지 않으신 분들은 부자TV 유튜브 채널에서 커뮤니티글 클릭하시고 멤버십 이사 공직을 확인하신 다음에 차근차근 순서대로 따라해서 이사 완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부자행복이 서비스가 유튜브가 아닌 새로운 플랫폼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는 점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사를 완료했는데 기존 집에서 계속 언제 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죠? 새로운 터전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해 드릴 테니까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되세요. 뿅.